한국이요? 우리가 관광객만 안 보내도 명동부터 무너집니다. 기술은 일본, 자원은 중국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잖아요. 스위스 다보스 포럼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한국 대표는 웃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장의 프레젠테이션, 단 3분,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는 한국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은 왜 굳이 말로 싸우지 않았을까?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본 그날의 기록 바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반 콜린스예요.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잡지에서 나라들과 경제에 관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 일을 한 지 15년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세상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스위스로 출장을 가기 위해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출장이 아니라 다보스 포럼이라는 곳에 가는 거였어요. 상상해 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찬 엄청나게 크고 멋진 건물이요. 대통령들, 기업 리더들, 정부 관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거래를 하는 곳이에요. 셔츠를 개고 노트북을 챙기면서 저는 정말 여유로웠어요. 이번 출장은 정말 쉬울 거야 라고 혼자 생각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회의들을 수년간 지켜봤었거든요. 항상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중국은 거칠고 강력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행동했었고, 일본은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국이 원하는 것에 동의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요? 한국은 그냥 뒤쪽에 앉아서 조용히 있으면서 큰 나라들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기만 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은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였고, 다른 나라들이 먼저 발명한 것들을 값싸게 따라 만드는 곳이었어요. 가방 지퍼를 잠그면서 한국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 그냥 미국 뒤에 숨어서 따라다니는 것뿐이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는 길고 지루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던 기사를 위한 메모를 작성하면서 보냈어요. 제목도 이미 정해놓았었어요. 한국의 큰 실수, 이 작은 나라에 대한 진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스위스에 도착했을 때 회의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같았어요. 지금까지 봤던 가장 멋진 호텔에 들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10배는 더 큰 곳이요. 천장에는 모든 나라의 국기들이 화려한 장식처럼 걸려 있었어요. 비싸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녀들이 매우 진지하고 중요해 보이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발표와 차트를 보여줄 준비가 된 거대한 TV 스크린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저는 방 가운데 자리를 찾아 앉아서 노트북을 꺼내고 100번도 넘게 봤던 똑같은 쇼를 볼 준비를 했어요. 첫날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시작되었어요. 철루에이라는 중국 남자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완벽하게 다림질된 어두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비즈니스를 의미하는 그런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철루에이는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즉시 한국에 대해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중국 관광객들이 필요해요 라고 철루에이가 못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면 그들의 쇼핑가들은 유령 도시가 될 거예요. 컴퓨터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특수 재료를 팔지 않으면 그들의 공장들은 완전히 문을 닫을 거예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 곡조에 맞춰 춤추고 있어요. 그때 다카하시 겐지라는 일본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실제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좋은 웃음이 아니라 나쁜 웃음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기억해야 해요 라고 무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 지금은 기술을 잘 만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로요? 여전히 우리 일본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뿐이에요. 그것도 우리만큼 잘하지도 못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정확히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이 큰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아마 반격하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기사는 거의 저절로 써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방 구석에서 줄곧 조용히 앉아있던 한국인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의 이름은 조현석이었고 한국 정부에서 나라의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잘난 척하고 있을 동안 현석 씨는 그냥 거기 앉아서 모든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일어서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화나거나 기분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완전히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큰 시험을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틀림없이 잘 볼 거라고 확신할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현석 씨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손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를 들고 있었어요. 컴퓨터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실례합니다라고 현석 씨가 정중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방금 한국의 쇼핑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국 관광객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철루에이가 또 다른 못된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 한국 남자가 자비를 구걸하거나 변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대신에 현석 씨는 차분하게 방 앞쪽으로 걸어가서 USB 드라이브를 우리 주변의 모든 스크린에 연결된 큰 컴퓨터에 꽂았어요.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뭔가 이제 일어날 일이 한국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맞았어요. 현석 씨가 USB 드라이브를 꽂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물론 진짜 마법은 아니지만요.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방 곳곳의 거대한 스크린들이 갑자기 밝고 화려한 차트와 숫자들로 살아났어요. 마치 비디오 게임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진짜 사실들이었어요. 한국의 쇼핑 지역에 대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현석 씨가 똑같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루에이가 눈을 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마 또 지루한 발표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스크린에 처음 나타난 것은 원형 차트였어요. 수학 시간에 만드는 그런 원 그래프 있잖아요. 이 차트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쇼핑가인 명동에 오는 관광객들이 실제로 어디서 오는지를 보여주는 화려한 조각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중국 관광객들은 명동 쇼핑객의 21%에 불과합니다라고 현석 씨가 작은 파란색 조각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보세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에서 온 관광객들이 우리 방문객의 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저는 말 그대로 타이핑을 멈추고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입이 조금 벌어졌을 거예요. 이건 철루에이가 방금 말한 것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방을 둘러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철루에이의 자신만만한 비웃음까지도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현석 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하자 갑자기 스크린들이 누군가의 휴가 앨범에서 나온 것 같은 사진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 상점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는 행복한 미국 가족들이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항상 이야기하는 한국 스킨케어 제품으로 가득 찬 쇼핑백을 들고 있는 독일 커플들도 보였어요. 한국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면서 웃고 있는 태국 친구들도 있었어요. 한국은 어떤 특정 나라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현석 씨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과 우정을 쌓았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양한 친구들이 많으면 한 친구가 놀지 못해도 당황하지 않는다고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건 완전히 말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제 친구들과 정확히 같았어요. 저에게는 축구하는 친구들, 밴드에 있는 친구들,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 그리고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축구팀이 연습으로 바빠도 밴드 친구들과 놀 수 있어요. 한국도 똑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다만 개별 친구들 대신 나라 전체와 그렇게 한 거죠. 철루에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실제 사실과 숫자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당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게 분명했어요. 이번에는 좀 당황하고 좌절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섰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라고 목소리를 더 크고 짜증나게 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히토류 물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우리가 파는 특수 광물 없이는 컴퓨터 칩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재료들을 팔지 않으면 한국의 기술 회사들은 카드로 만든 집처럼 무너질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제 정말 흥미로워지고 있었어요. 히토류 물질이라는 건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별한 돌과 광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이 전 세계 이런 물질들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으니까 철루에이가 정말 강력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석 씨는 그냥 미소를 지었어요. 나쁜 미소가 아니라 자신감 있는 미소였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동안 한국이 무엇을 해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스크린에 나타난 것을 보고 저는 큰 소리로 숨을 들이마셨어요. 세계 지도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달랐어요. 한국과 전 세계 나라들을 연결하는 밝고 화려한 선들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한국을 중심으로 거대한 거미줄을 그려놓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미 미국의 MP 머티리얼즈, 호주의 라이나스,
그리고 아프리카의 3개 나라와 히토류 물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라고 현석 씨가 설명했어요. 중요한 것을 한 곳에서만 공급받는 것은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바구니를 만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제 마음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다음 슬라이드는 삼성 공장 내부를 보여줬는데 제가 상상했던 어떤 공장과도 달랐어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대신 작업자들이 오래된 휴대폰, 태블릿, 컴퓨터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각들을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금을 채굴하는 것처럼 작은 부품들을 다른 용기들에 분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또한 놀라운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었습니다. 라고 현석 씨가 말했는데 목소리에서 진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버리는 오래된 전자기기에서 히토류 물질을 추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재활용된 물질들은 99% 순도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새 것과 똑같이 좋아요. 이 재활용 기술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의 56%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는 스크린의 영상을 완전히 놀라면서 지켜봤어요. 오래되고 금이 간 휴대폰들이 이 놀라운 기계들의 한쪽으로 들어가고 반짝이는 귀중한 물질들이 다른 쪽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쓰레기를 보물로 바꾸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에 미친 듯이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문제들에 대해 쓰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의 놀라운 천재적 계획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갑자기 브루스 맥린이라는 미국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는 미국 무역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고 진심으로 감명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이것은 진정한 파트너십의 완벽한 예입니다. 라고 현석 씨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좋은 동맹국이 아니에요. 똑똑한 전략들과 놀라운 기술을 가진 준비된 동맹국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세상에 더 필요한 미래 지향적 사고예요. 저는 다시 방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서로에게 흥미롭게 속삭이며 스크린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이 방을 자기 것인 양 으스대며 들어왔던 철로에이는 이제 걱정스럽고 불편해 보였어요. 그의 얼굴은 몇 분 만에 자신만만한 모습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판세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제 교육의 시작일 뿐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현석 씨에게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로에이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서 한국을 작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게 만들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좋아요. 알겠어요. 라고 철로에이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큰 그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중국은 전 세계 제조 상품의 28%를 만들어요. 한국은 고작 3%만 만들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당신들보다 훨씬 크고 중요해요. 에바는 이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28%는 3%보다 훨씬 컸으니까요. 거대한 코끼리와 작은 고양이를 비교하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코끼리가 더 강력하겠죠? 하지만 현석 씨는 전혀 걱정스러워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보여줬던 똑같이 차분한 자신감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중국이 더 많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맞습니다. 라고 현석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크기가 큰 것인가요?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들에서 최고가 되는 것인가요? 스크린에 새 차트가 나타났는데 이번 것은 달랐어요. 각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물건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들을 누가 가장 잘 만드는지를 보여줬어요. 한국은 컴퓨터 칩 설계에서 세계 2위입니다. 라고 현석 씨가 목록의 첫 번째 항목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는 휴대폰과 TV용 디스플레이, 전기차용 배터리, 그리고 전 세계의 물건을 운반하는 선박 제조에서 세계 1위예요. 에반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마치 반에서 가장 작은 아이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과목들인 수학, 과학, 독서에서 최고였는데 가장 큰 아이는 쉬운 것들만 잘한다는 걸 발견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라고 현석 씨가 계속했어요. 집을 지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평범한 벽돌을 많이 갖는 것인가요? 아니면 완벽한 기초, 가장 튼튼한 지지, 빔, 그리고 가장 발전된 전기 시스템을 갖는 것인가요? 한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해요. 스크린에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 기술의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미국 휴대폰 안에 한국 컴퓨터 칩들, 독일 자동차의 동력을 공급하는 한국 배터리들, 일본 TV의 한국 디스플레이들, 그리고 나라들 사이에 물건을 운반하는 한국 선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현석 씨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것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들을 공개했어요. 거의 인간의 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컴퓨터, 메모리와
일반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용으로 설계된 특별한 칩들이었어요. 이것들이 미래를 이끌 기술들입니다. 라고 현석 씨가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들이 똑같은 옛날 것들을 더 많이 만드는 데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다음 세대의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는 데 집중해요. 갑자기 화상통화가 큰 스크린에 연결되었어요. 산업 장비를 만드는 거대한 독일 회사인 지멘스의 기술 책임자였어요. 독일에서 안녕하세요. 라고 그 남자가 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위해서는 다른 어떤 파트너보다 한국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은 차세대 스마트 공장을 위한 우리의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한국 회사들은 약속한 것을 정확히, 약속한 시간에, 그리고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제공하거든요. 우리 사업에서는 그런 종류의 신뢰성이 금보다 가치 있어요. 에바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혁신적이며, 가장 준비된 나라가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모든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철루에이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자신만만했던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걱정스러운 찌푸린 얼굴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으면서 방은 흥미진진한 대화들로 떠들썩해졌어요. 회의가 끝나가면서 주최자들에게는 마지막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그들은 몇 달 동안 전 세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어떤 회사들과 가장 일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었죠. 신사숙녀 여러분이라고 회의 진행자가 발표했어요.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드럼롤이 연주되면서 스크린에 상위 5개 결과가 나타났어요. 1위 삼성전자 한국, 2위 SK하이닉스 한국, 3위 TSMC 대만, 4위 LG화학 한국, 5위 포스코홀딩스 한국. 에바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상위 5위 중 4곳이 한국 회사들이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 투표를 했고 그들은 한국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선택했던 거예요. 방은 놀라운 수다로 들끓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돌아서서 스크린을 가리키며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충격받아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감명받아 보였고 몇몇은 한국을 그렇게 과소평가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장이 말했습니다. 라고 현석 씨가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정치가 아닌 선거를 바탕으로 답을 내렸어요. 이 순간 에바는 자신이 모든 것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15년 동안 세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서 보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를 놓쳤던 거예요. 작은 나라가 조용히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뢰받는 나라 중 하나가 된 이야기 말이에요. 에반이 손을 들었어요.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던 질문을 꼭 해야 했어요. 조 선생님이라고 에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분명히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누구를 이기려고 했던 건가요? 어떤 나라와 경쟁하고 있었던 건가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답을 듣고 싶어 했어요. 철루에이는 초조하게 올려다봤어요. 아마 현석 씨가 중국이라고 말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카하시 겐지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어요. 아마 답이 일본일까봐 걱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현석 씨는 잠깐 멈추고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모든 얼굴들을 방 안에서 둘러본 다음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한 답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도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단호하지만 친절하게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무너뜨리거나 누군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한국이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했어요. 우리만의 길을 만들고 우리만의 존경을 얻고 싶었어요. 그는 계속했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데 모든 시간을 쓰면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데 집중하는 걸 잊게 돼요. 한국은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에서 정말 잘하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세계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에바는 흥분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어요. 이것은 그의 전체 경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성공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크거나 더 시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성공은 당신이 하는 일에서 너무나 잘하고 너무나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짐을 싸기 시작할 때 에바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그가 쓸 계획이었던 기사는 한국의 실패와 한계에 대한 완전히 잊혀졌어요. 대신에
이미 새로운 기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조용한 거인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었는가. 회의장을 나오면서 에바는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이야기하거나 가장 큰 위협을 가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주의 깊게 듣고 철저히 준비하고 자랑 대신 사실로 말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에반이 호텔 방에서 새 기사를 쓰고 앉아 있을 때 그가 배운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일에서 너무나 잘해서 모든 사람이 당신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한국은 그에게 작다는 것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고 조용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때로는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적게 불평하는 나라들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에반이 누군가가 작거나 조용해 보인다는 이유로 나라나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걸 들을 때마다 그는 스위스에서 배운 것을 기억했어요. 세계는 이미 선택을 내렸고 크기와 소음보다는 우수함, 신뢰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매번 선택한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